안녕하세요. 제2동포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렝게티와 킬리만자로의 나라 탄자니아에서 왔습니다. 김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틀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중동에 관련되어진 전쟁들 때문에 항공편에 곤란함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들어왔고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한 지 16년, 17년이 돼가는데 가족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또 지인들도 만나고 사업적인 이야기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론 탄자니아라는 전자결제 솔루션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NGO 관련되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는 700여 명의 한국 동포들이 계십니다. 한국 동포들께서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NGO 사업을 위해서 또 많이 들어와 계시고, 또 선교적인 일을 위해서도 또 많이 와 계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탄자니아를 위해서 어떠한 공헌을 하고 계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각자의 스토리들 속에 보면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스토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때로는 그분들을 대표해서 한인회장이라고 불리는 게 오히려 제가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습니다. 네, 나이지리아는 되게 여러 부족이 하나의 나라로 된 케이스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족이 하우사 부족, 요르바 부족, 이보족이 있습니다. 실제로 추장제도 혹은 부족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전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어떠한 지역에 분쟁이 일어났거나 혹은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각 부족의 왕들이 계세요. 각 부족의 추장들에게 의견과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일을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봉사활동을 할 때 가령 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하거나 혹은 도서관 프로젝트를 하거나 혹은 의료 NGO 사역을 하거나 혹은 식량 나눠주기 사역들을 제가 계속 진행해 올 때 그 지역에 있는 추장에 먼저 찾아가서 허락을 구합니다. 추장님, 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근데 그게 이제 몇 년이 쌓이다 보니까 2016년이 되었을 때 이제 왕에게서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이 오셔서 네가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너에게도 추장 자기를 주겠다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저는 보바군화라는 추장 직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바군화는 어떤 지역을 직접 맡는 건 아니고요. 이름 뜻 자체가 왕의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왕에게 말을 해도 되는 사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제가 추장증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제가 또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의 동쪽 중간쯤에 해안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남한의 한 9배 정도의 크기가 되고요. 국립공원이 22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호수에서 산 그리고 바다까지 굉장히 아름다운데 세렝게티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킬리만자로도 유명하고 또 잔지바르라는 섬, 인도양에 있는 섬도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도 굉장히 친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탄자니아에 오시면 가장 많이 듣게 되실 말이 카리부, 그 다음에 라피키라는 말인데요. 카리부는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기꺼이 환영하고요. 라피키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누구나 탄자니아에 오시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탄자니아의 매력입니다. 제 20대 때 꿈이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문화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 제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던 중에 2009년도에 문득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가도 좋다
라는 말을 해서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는 데는 저희 형이 먼저 사실 아프리카에 먼저 진출해 있었어요. 사업적인 이유로 먼저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나름대로 잘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갔을 때 당연히 문화적인 충돌이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문화적인 충돌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 그곳에서는 때로는 무의미할 때가 있고 새로 시작하면서 새로 배워가면서 하는 입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었지만 오히려 가서 배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위험한 상황에 되게 자주 노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죽음을 감각한다고 그러는데 죽음의 현장들을 때로는 눈으로 보기도 했었고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귀로 듣기도 하고 이런 무서운 상황들이 사실은 몇 번 놓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뭐 이제 턱관절 장애도 생기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먼저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현장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사실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취미처럼 여가 시간에 시작했던 게 이제 현지 아프리카의 속담들, 격언들 같은 거를 모아서 그걸 읽어보면서 이분들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혹은 이분들에게 내가 배울 만한 것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또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탄자니아의 문화 중에 그 폴레폴레라는 문화를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폴레폴레는 천천히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와 이름은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폴레폴레는 속도를 그냥 느리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을 즐기면서 가라라는 뜻이에요. 또 이 비슷한 말로 이제 현지어로 스와힐리어로 하라카 하이나 바라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같은 말인데 서둘러서 가면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탄자니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또 그런 한편에서 우리가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잊고 있었던 어떠한 공동체에 대한 정신들 혹은 또 남을 돌아보는 모습들 그리고 현재의 삶을 즐기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저는 그분들에게 어떠한 그것을 봐요. 뭐 AI 시대에 모든 건 이제 빨리빨리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AI와 혹은 피지컬 AI가 다 잘해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혹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발을 맞추어서 걸어갈 것인가. 이것들이 탄자니아의 문화가 주는, 폴레폴레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눈치, 또 하나는 정, 또 하나는 뭐 이런 것 같아요. 눈치라는 거는 이제 서로 눈치껏 서로의 상황을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개는 굳이 말 안 해주면 눈치껏 알아주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은 아마 또 제가 다른 인종이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조금 부족하거나 또 한 같은 경우 저도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굳이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끔 서운할 때가 나도 힘들다 우리 직원들에게 혹은 나도 힘들다 이런 모습을 어필하고 싶을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방이든 어디든 적극적으로 현지인들과 만나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삶을 교류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NGO가 됐든 선교가 됐든 혹은 엔지니어링 사업이 됐든 탄자니아를 또 돕기 위해서 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접촉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어떤 헌신의 모습들을 기본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현지에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한국 사람에 대한 또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저의 또 자랑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한국을 잘 몰랐어요. 사실 노스코리아를 더 많이 알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은 한류가 굉장히 아프리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제가 있는 탄자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곳곳에 한국 문화가 굉장히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아프리카 혹은 중동에 기본적으로 이슬람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곳에서는 그런 잔인한 장면 혹은 성적인 장면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완성도 높은 한국 드라마들은 그런 장면이 없음에도 또한 인간에 대한 어떠한 깊이 있는 성찰들, 때로는 심파도 있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탄자니아에서 한인회장을 하고 있지만 전에는 또 한글학교 교장도 했었고요. 대학교나 혹은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K-팝 행사 같은 데 자주 초대를 받아서 뭐 심사위원도 하고 가서 또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는데, 네, 모든 이런 순간에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알려지는 이런 문화 강국이 된 그 순간에 제가 그 현장에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에서 이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 또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죠.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기회들도 있겠죠. 많은 국가들이 있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아프리카도 그렇게 부족한 건 없습니다. 워낙 요즘에 물류가 잘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정보통신도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살아가는 데는 의외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때로는 거기서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새롭게 배워가는 거. 그래서 일단 한번 와보라고 할 때는 좋은 아름다운 자연도 즐겨보시고, 또 현지 친구들과 한번 또 사귀어보도 보시고, 그러면서 알아가시는 과정이 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네, 대도시의 환경은 한국과 그렇게 차이도 없고요. 그러면서 또 조금만 더 벗어나가면 또 아름다운 또 자연도 펼쳐지고, 새로운 여러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곳이 아프리카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와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100여 년 전 혹은 그 이전에서부터 이미 그러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가셨으면서도 또 그분들과 또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떠한 특성이지 않을까. 에너지가 넘치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한류 문화도 확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은 저러한 곳이구나, 한국 사람들은 저러한 곳이구나 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그런 역할들을 너무너무나 잘해주신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재외동포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곳에서 한국을 또 잘 나타내면서 한류 문화를 잘 전달하면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도 모두 잘 되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